홍상수 감독의 신작 탑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님의 28번째 장편인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의 연인인 김민희 배우가 제작실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민희 배우가 홍상수 감독 영화의 제작으로 참여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인트로덕션, 당신 얼굴 앞에서에서도 제작실장을 맡았었죠. 아무튼 탑은 전작 소설가의 영화처럼 흑백으로 직조된 영화입니다. 굳이 단락을 나눠본다면 탑처럼 생긴 4층짜리 건물과 감독 병수를 중심으로 한 4부 구성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탑 좋았습니다. 특히 각본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각본에서 신선함을 느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락이 구획지어지는 구성은 홍상수 감독의 많은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니까요. 앞서 언급드린 인트로덕션도 그에 대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저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각 챕터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간의 관계입니다. 탑에 녹아있는 4개의 이야기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고 무관한 듯 보이지만 또 억지로 끼워 맞추면 동일 인물들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라는 시점의 차이만 존재하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르다는 근거를 찾아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일부에서 해옥은 병수에게 건물의 지하가 작업실이긴 한데 사실상 거의 본인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부의 도입에서 같은 멘트가 반복되는데요. 병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리액션을 하죠. 이뿐만 아니라 1부에서 병수는 와인을 한잔하다가 기타를 연주하는데 2부에서 해옥은 기타를 가지고 오면서 감독님 기타 연주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연주를 해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1부에서 기타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4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같은 인물들이 동일한 이름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적 배경도 층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심지어 인물들은 어느 챕터에 나오든 직업도 같죠. 조금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화 중에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이야기 자체가 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답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부가 독립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도 거대한 사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4부가 유기적이라는 관점으로 영화를 관통해도 깊은 사유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같게 보이기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엮어낸 홍상수 감독의 글솜씨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 다소 이질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탑이 데니얼스의 근작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처럼 일종의 홍상수표 멀티버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같음과 다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역설은 창작자가 고민하고 고찰한 인간이라는 존재, 삶은 무엇인가 등등의 명제와 결부지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탑에 대한 저의 느낀 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홍상수 감독의 개인사와의 접점, 탑, 자동차, 부동산 중개인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종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탑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저는 탑의 4부의 이야기가 유사하다는 인상과 무관하다는 인상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무관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본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연의 측면에서 보면 4부의 영화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칵테일, 소주로 술이 변주되고 있기도 하고요. 병수가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며 선이, 줄이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이동에 대한 묘사 역시 다채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각 단락의 주 배경이기도 하고 인상 깊은 롱테이크 대화 장면이 벌어지는 곳이 건물의 1, 2, 3, 4층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다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하다 보니 일부에서의 흥미로운 대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하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에 병수는 제작자 대표와 급한 약속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그 결과 해옥과 정수만 둘이 남아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병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는 이렇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성공한 감독으로서의 병수와 집안에서 보이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병수 사이의 괴리. 정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이는 아빠의 모습만 보고 그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집에서는 개차반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건물 밖에서 줄과 담배를 피울 때도 아버지를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제3자처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해옥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 전체가 감독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집에서 보이는 면만이 병수의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역으로 정수의 오해는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둘은 같은 사람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영화는 해옥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탑의 저류에는 이러한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각자가 포착한 특정 지점만이 그의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말하자면 한 인간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두 달리 볼 수 있고 그 다름의 총합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병수가 12시간을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머지 12시간을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에 있는 12시간만이 오롯한 병수일 수 있느냐고 영화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고찰을 홍상수 감독의 개인사와 연관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완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홍상수 감독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판단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배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왜 나의 하나의 면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나는 감독으로서의 홍상수, 아빠 혹은 남편으로서의 홍상수, 외도를 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홍상수 등등의 모습들의 총합이 나인데 라고 말이죠. 만약 이 영화의 4개의 챕터가 정말로 시점만 다른 하나의 이야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각 단락 중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한 감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4개의 이야기를 다 같이 봐야 오롯한 하나의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언급드린 영화에 어려있는 인간에 대한 판단의 논지와 맞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다름이라는 관점에서 탑의 이야기와 형식은 결국 한 인간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중 하나만 보고 타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쉽게 들이댈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창작자의 일종의 토로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탑에서 4개의 이야기가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에 대한 저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창작자의 개인사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선 논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저의 무지성 뇌피셜이 될 것 같습니다. 홍상수의 외도는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힐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난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저에 나는 너와 다르다 혹은 나는 그 부분만큼은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상수는 같음이라는 형식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질타를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정수와 줄은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이때 줄은 해옥에 대해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가린다, 잘 나가는 사람만 좋아한다 라는 사실상의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정수도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부에서 해옥은 정수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인테리어 수업을 그만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말인즉슨 이 두 대화를 연결시킨다면 결국 비난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도덕적 높낮이 차이가 없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같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에게 탑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씩 다른 듯 하지만 같다. 모두가 흠이 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험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는 같음과 다름이라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을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엮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같음과 다름의 역설은 영화에서 흘러넘칩니다. 3부의 병수는 몸이 좋지 않아 채식을 하는데 반해 4부의 병수 역시 몸이 안 좋지만 육식을 하죠. 그런데 두 명의 병수 모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십니다. 3부의 병수는 건물주인 해옥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지만 4부의 병수는 마지못해 열어주고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둘은 물이 새고 화장실을 수리해 달라는 집에 대한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탑은 나는 타인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는 영화로 보이는데요. 2부에서 병수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부럽다고 말하죠. 언급드렸듯 그 다름에 천착해 봐야 결국 인간은 다 똑같다는 회의주의에 가득 찬 영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는 4부의 마지막과 1부의 마지막이 연결되는 것처럼 종료됩니다. 4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회곡선이 결국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다름에 대해 매몰되어 발버둥 치지만 그래봤자 결국 삶이라는 닫힌 개 속에서 미약하고 헛된 한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탑에는 흥미로운 소주가 여럿 있었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해옥의 건물이 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결국 영화에서 공간이라는 것은 그곳에 놓인 인물을 드러내는 요소라는 관점에서 탑에 대한 의미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4부의 구성의 영화는 각 챕터마다 건물의 층이 달라집니다. 1, 2, 3, 4부의 주된 이야기는 1, 2, 3, 4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수를 중심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각 단락마다 그의 세계가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부의 마지막은 낮술을 마시다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병수의 모습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왠지 선이랑 썸을 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에 취해 낮술임에도 와인을 4병이나 깐 병수는 담배 한 모금을 뱉으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모습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3부에서 명수는 선이가 과거 자신을 험담했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자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립니다.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망상 비슷한 상태에 빠져 괴로움 속에 겨우 잠드는 것이 3부의 마지막이죠. 이때의 명수는 굉장한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명수는 이 건물이 마음에 든다. 나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공간이 좋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좋다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나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시도 챕터 1과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통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병수의 미니쿠페 레트로 차량 역시도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자동차 역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탑처럼 인물의 세계를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병수는 자동차와 건물 모두 귀엽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동차라는 것은 뿌리가 박힌 세계는 아닙니다. 이동을 위한 수단이니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입지가 연약한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이 자동차가 적확히 병수의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탑은 1에서 4층을 오르고 내리는 병수의 유랑기다. 사실 영화의 영어 제목도 타워가 아니라 오른다는 뜻을 가진 워크업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부에서 병수와 얽히는 여성이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측면도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병수가 몸을 섞고 마치 엄마처럼 품에 안기는 인물이 건물이라는 세계를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와의 시퀀스에서 병수는 하나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홍상수에게 구원은 언제나 흔들리고 있는 세계를 통해서 가능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탑은 홍상수의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 결국 인간의 실존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영화일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1부에서 정수가 아빠 병수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를 실종자라고 칭하며 농을 던지는 장면이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카프카의 고독 3부작 중 하나인 소설 실종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헐겁게 말해 인간의 실존이라는 측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설가는 카프카일 것 같습니다. 탑은 분명히 카프카의 소설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사실 소설 실종자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 카알이 완전히 다른 세계들을 경유하는 일종의 멀티버스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탑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층을 경유하는 홍상수표 멀티버스, 탑을 오르내리는 병수의 유랑기, 해곡손으로 엮어낸 인간사의 같음과 다름. 지금까지 탑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know what you whisper.